공부하는 개미의 주식 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오늘 제목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ROE와 PBR로 보는 주가 흐름의 예측이죠. 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잘 참고하시면 주식 투자에 좋은 팁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ROE와 PBR의 개념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것이고요.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는 말고 간단하게만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 먼저 말씀드리고 중심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ROE라는 것은요, Return on Equity의 약자예요. 여기서 equity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회사를 세울 때 들어간 투자금인 자본금과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번 돈 중 쌓인 돈인 이익, 잉여금을 합쳐서 이렇게 자기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받은 돈인 타인 자본을 제외하고요. 순수하게 나의 돈인 것이죠. 자, 그 돈을 대비해서 이 리턴이죠. 네, 리턴이란 단기 순이익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되느냐를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이 ROE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단기 순이익이라는 건 주주들의 몫이죠. 그래서 이 ROE가 높다라는 건 결국에는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해피한 일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ROE가 얼마나 높아야 좋은 것이냐, 뭐 얼마 이상이 좋은 것이냐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최소한 은행이자나 혹은 채권이자 수익보다는 높아야 매력적인 것이겠죠. 그래야 주식 투자하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좋은 기업들을 보면 ROE가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PBR입니다. PBR 같은 경우는 Price Book Value Ratio의 약자예요. 여기서 이제 book value라고 하는 것은 장부 가치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순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청산이 된다고 하면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이 주주들에게 돌아가겠죠. 자, 그렇게 회사가 모두 빚 갚고 최종적으로 남은 자산, 바로 그게 이 순자산, book value인 겁니다. 자, 그럼 해당 이 PBR이라는 지표는 현재 주식의 가치, price, 가격을 이 순자산으로 나눈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당 주식 가격이 10,000원인데 회사의 한 주당 순자산이 10,000원이라면 두 개를 나눴을 때 1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네, PBR이 1인 겁니다. 즉 회사가 문을 닫으면 주주들에게 10,000원이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1을 기준으로 보통 왔다 갔다 합니다. 이 PBR이 쭉 내려가서 뭐 0.7에서 0.8 정도까지 내려가면 이 순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싸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쭉 올라서 뭐 1.5 그 이상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순자산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무조건 답은 아니라는 건 명심을 해주시고요. 자, 기본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ROE와 PBR을 가지고 주가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심적인 이야기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삼성전자부터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를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세로축은 PBR, 가로축이 ROE입니다. 세로축은 주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라가면 주가가 높아진 것이고 내려가면 주가가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가로축 같은 경우는 이익률을 나타내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익률이 좋아진 것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익률이 안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어떤 특징이 보이시나요? 이걸 한눈에 캐치하시면 참 눈썰미가 좋으신 분이라고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반도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 점이 찍힌 좌표가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찍히면서 돌아가는 것을 패턴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2017년 1분기 이후로 2017년 4분기에는 이익률은 계속 좋아지면서 주가는 횡보하거나 약간 올랐고요. 그에 비해서 2018년도 3분기에는 이익률 수준은 거의 동일한데 주가가 쭉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익률도 안 좋아지면서 주가도 계속 떨어졌고요. 자, 그 후로는 이익률은 계속 더 안 좋아지는데 주가는 횡보를 하거나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고 그 다음은 이익률은 또 거의 동일한데 주가가 급속하게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반도체 수요와 공급에 맞물려서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런 식으로 쭉 돌아서 지금 2023년 1분기에는 바로 이 지점에 와 있죠. 네, 지금이 아직 2분기가 완료가 된 시점은 아니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구간 중에서 이익률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횡보하거나 살짝 오르는 구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요 점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요. 이익률은 떨어지는데 주가는 횡보하거나 살짝 올랐죠. 반도체 공급이 현재 수요를 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익률도 같이 떨어지게 된 건데,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아시다시피 좀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은 시장 사이클을 6개월 선반영한다고 보시면 되죠. 반도체 사이클이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 사이클로 돌아선다는 이야기 많이 요즘 뉴스에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도 감산을 발표를 했고요. 자, 그렇게 되면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반도체 가격은 다시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다음 순서는 이익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스텝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익률이 유지되거나 혹은 높아지면서 주가는 다시 쭉 올라가는, 이러한 그림이 나오겠죠. 여기 있었던 점이 2023년 2분기와 3분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위로 혹은 대각선 우측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자, 제가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 반도체 관련 주식을 매집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인 것이고,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바라봐도 그냥 눈 감고 반도체 관련 주식에 돈 넣고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계좌를 열어보면 돈을 잃을 확률보다는 돈을 벌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SK하이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업종이죠. 삼성전자보다 훨씬 뭔가 그림이 잘 보이시지 않나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말씀드렸던 사이클을 그려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전체적인 회오리의 중심 축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좀 좌측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죠.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이클이 계속 돌고는 있지만 회사의 평균적인 이익률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을 한 거니까 계속 악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밑에 보시면 이익률이 이때는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마이너스로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전체적인 평균적인 수익률이 자꾸 떨어져 가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그래프를 보시면서 잘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SK하이닉스도 현재 2023년 1분기의 점이 여기 와 있고, 전체적인 패턴을 고려를 해보면 23년 2분기와 3분기에는 좀 더 이렇게 위쪽으로, 그리고 혹은 대각선 위쪽으로 이렇게 점이 찍힐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사이클이 있는 반도체 업계이기 때문에 예측이 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X 세미콘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17년 1분기 위주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회오리가 도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회오리가 작았습니다. 근데 21년 2분기쯤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익률과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중심축이 오른쪽으로 그 이후로 이동했음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 회오리의 면적도 커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주가의 움직임이 위아래로 등락폭이 매우 커졌다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회사의 이익률 또한 몇 년 전에 비해서 매우 평균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죠. 방금 보셨던 SK하이닉스는 중심축이 왼쪽으로 이동했던 반면에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중심축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그 부분 생각해 보시면 참 이익률이 괜찮은 회사구나라는 것을 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LX 세미콘도 결국 사이클을 타는 반도체 업종인데요. 현재 사이클이 수익성은 안 좋아지지만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형국에 와 있죠. 이 다음 스텝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수익성은 유지가 되거나 혹은 좋아지면서 주가는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반도체 관련 3개 종목을 보면서 이 반도체 사이클의 움직임에 따라서 회사의 주가와 이익률의 변화를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회오리 모양의 ROE, PBR 그래프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반도체 업종과 같이 사이클에 있는 이러한 업종에 투자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잘 느껴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